안녕하세요. 종목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좀 빠르게 리뷰하고 한 영상에서 내일 보면 좋을 종목, 내일 좀 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장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제가 말하는 장투는 한 달에서 두 달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지만, 제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면 저는 바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한국카본처럼, 한국카본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좀 오래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9거래일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었지만 여전히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건 이제 3거래일 들어왔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 꽤 오래 쭉 우상향하는 성향이 있고, 현대차 대비 가격 회복 폭이 적어요.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랑 좀 고민을 하다가 기아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도랑 모트렉스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까지 다 매도가 나왔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에서 매도가 좀 있었지만 아주 적은 양이었고, 외국인 기관 투신 다 만도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에이다스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수소차, 공조 쪽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3.7% 상승을 해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화이트 진로는 원래 추세 안으로 복귀하는 거를, 다시 들어오는 거를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카본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Y도 여전히 들고 있고요.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의 강도라고 해야 되나? 하락의 강도도 줄어들고 있고, 셀트리온은 오늘 좀 반응을 보이는가 싶더니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성신양의 오늘 장 초반에 좀 좋았다가 장 조정을 좀 받고 막판에 좀 윗꼬리를 그려주면서 올라왔는데요. 성신양에는 이제 조금씩 사인이 나오고 있죠.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완벽하게 이제 좁아졌고 아주 쉽게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모양이 비슷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랑 이걸 좀 얼마나 더 뺄까 이 문제인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이클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어제 매수를 했는데 이거 둘 다 완전 장 초반에 다 매도를 했어요. 대우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은 매도를 했습니다. 좀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투자처럼 종목을 고르지만 방망이 굉장히 짧게 잡고, 원하는 목표 수익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스위칭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시간이 되면 하고요. 내일 보면 좋을 종목들, 좋을 종목들. 다원시스가 고개를 벌써 들었어요. 여기서 음봉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다가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아톤은 이제 생체 인증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톤이 제일 주목받아야 하는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하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이게 월봉 차트인데 신규 상장주에서 특이점은 없긴 하지만 이때 5월 달에 3월, 4월 달에 맥스를 찍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상승이 시작되면 굉장히 오래 꾸준히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게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양봉이 한번 나온 다음에 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조정 후에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 쭉 찔끔찔끔 우상향하다가 한번 레벨업하는 뭐 방식이 있을 텐데, 저는 아토는 좀 안심하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이 조정이 끝나 보입니다. 조정이 끝나가는 단계예요.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조정이 끝나는 국면에 있습니다. 뭐 본인 성향에 맞춰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오늘 보고 여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종목입니다. 다음 고려아연. 고려아연 거래량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조정을 끝내가는 모습이에요. 조정을 끝내가는 모습이고, 강한 양봉, 뭐 이 위까지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나 상승으로 돌아갈래 라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좁아졌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도 저점을 완전히 찍고 나서 횡보 중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건설 테마랑 같이 올라갈 거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수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하고 부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회성으로 건설 경기가 호황이어서 수익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간다, 뭐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도 이제 좁아졌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2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건설 쪽 업황이 나아지면서 같이 테마로 묶여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콜마. 한알령 해제 수혜주 섹터 중에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더불어서 코로나 국면이 개선이 된다면 그 억제됐던 여성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섹터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 외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선춤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린앤사이언스를 더불어서 바스크주, 그리고 키트주, 3분기에도 여전히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 뭐 마스크, 진단키트. 이 진단키트를 봐야 한다고 해서 바이오 쪽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면 치료제는 아닙니다. 이쪽은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들어갔고 옥이 아니면 나락입니다. 옥 or die. 뭐 이거 지옥이죠. 예. 그래서 확실한 내가 정보가 있거나 선구안이 있지 않으면 이 치료제 관련주들에서는 자금을 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가능성 있게 보는 게 신풍제약인데, 신풍제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12만원 정도까지 조정이 오면 들어가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2차전지 쪽 조정 끝 국면입니다. 더불어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부품주, 관련 부품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품주는 듣보잡은 제외하시고, 물론 이런 듣보잡주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좀 건강하지 않으니까 듣보잡은 제외하시고, 좀 굵지가 큰 종목들,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만도, 그 다음에 황현시스템, 그 외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차트주들 한번 키트주들 한번 볼게요. PCL. 예. PCL은 키트주 중에 가장 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휴마시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가 가격 횡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죠. 랩지노믹스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면 강한 양봉 하나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EDGC도 이제 하락이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조정이.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3분기 키트주 실적들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고, 맞다. 저 오늘 시젠을 매수했습니다. 시젠을 오늘 매수했습니다. 물론 시젠을 제가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매수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기대하는 건 양봉. 이 볼린저 밴드를 뚫어준 양봉. 5%에서 6%짜리 양봉만 하나 나와줘도 저는 땡큐 하면서 익절하고 나올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3분기 때 키트주 총 수출 물량의 35%, 키트 총 수출 물량의 35%가 시젠이라고 합니다. 시젠. 나머지가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이 35%면 거의 독과점 수준이라고 봅니다. 독과점은 아니죠. 인정 과점유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젠을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닥 지수는 불안하긴 하지만, 제가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이 지수는 종목의 움직임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 각각의 개별 종목들은 거래량이 증가하면 상승이 따라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엄청난 거래량이 있은 후에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엄청난 우상향을 했죠. 올해가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크고 작은 파동은 있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주식판에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증권주를 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주 좀 재미없지만 대부분의 증권주가 고배당이라고 해야겠죠.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는 배당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없고, 플러스 이제 주가 상승에 의한 차액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증권주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 조정을 받고 있고, 어느 순간 강한 양봉으로 레벨업을 다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베스트. 네. 제가 주식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돈이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정말 빠르게 움직이죠. 부동산은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졌고 주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국 주식만 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해외 주식 투자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거고 증권회사들도 그에 발맞춰서 이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투자 관련된 영업,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쪽 뭐 의사결정권자면 무조건 그렇게 추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증권회사의 그 리테일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늘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주가에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